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102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문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이고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금융기관 탭에 추가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가보겠습니다. 금융기관 탭으로 가서 거래처 코드 98006이고요. 금융기관 하나은행이죠. 그리고 이게 예금 종류가 자유예금이니까 자유예금은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 473073 쓰고 237007라고 엔터를 치면 예금 종류 자유예금이라고 치고요. 사업용 계좌 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1 이렇게 치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용룰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826번을 쓰면요. 자연스럽게 도서인쇄비에 가고요. 대체적요 3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명함 인쇄비 미지급이라고 치면은 끝이 납니다. 닫아주고요. 다음으로 3번. 우양산업의 정기말 현재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가보겠습니다. 여기 PS4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바른 잔액은 1,000만원이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코칭원 여기 2,200으로 되어 있는데 2,200만원이 올바른 거니까 안 바꾸고요. 패션왕을 추가하려면 F2키를 누르고 패션왕 치고 추가하겠습니다. 2,000만원. 그럼 여기 차액이 0으로 나오죠. 지급업 가서 대안은 여기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앤쇼 얘도 1,000만원이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해서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 입력하기 전에 유의사항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8월 20일 해외 거래처인 화웨이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이를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하는데 일반정표 가서 보겠습니다. 8월 20일이죠. 근데 8월 20일에 입금을 하였다는데 외상 매출금 3만 달러에다가 8월 20일 기준 환율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3만 곱하기 1250원 하면은 3,75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거니까 보통예금 3,750만원 일단 해주고요. 선적일 8월 10일인데 이때 기준 환율이 1,200원이잖아요. 3만원에다가 1,200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만원 그럼 3,6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없애야 될 게 여기 위에 없애야 될 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거 화웨이사죠. 화웨이사 3,75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을 없애주고요. 대변의 잔액에 환전을 바로 했으니까 외환 차익이라고 쓰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9월 3일 사채 1,000만원 이거 액면 금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980만원에 만기 전 매입 상환하였다. 사채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가격은 25만원이다. 이거 다 없애줘야겠죠. 9월 3일 가서 사채를 일단 상환을 하는 거니까 사채가 보통 부채 계정에 있죠. 부채 계정의 대변 항목이니까 없애려면 차변에 없애줍니다. 사채라고 쓰고요. 일단 액면 금액 1,000만원 없애주고 이거 발행했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당좌 예금을 쓰려고 하는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여기 당좌 예금 잔액이 있네요. 2억 정도가 있죠. 여기 당좌 예금이 없고 당좌 차월인 경우에는 당좌 예금이 아니라 당좌 차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일단 980만원 당좌 예금 계정으로 해서 980만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을 없애줘야겠죠. 없애려면 대변으로 없앱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는 25만원 이렇게 없애주면 차액이
5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 차변에 5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 차변에는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 계정으로 5만 원을 쓰면 끝이 납니다. 3번 9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84만 6천 원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해당 이자 수익의 원천징수세액은 15만 4천 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자산으로 처리할 것.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씁니다. 근데 보통예금은 84만 6천 원. 근데 원천징수세액은 15만 4천 원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9월 30일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차변 입금됐다고 했죠. 84만 6천 원.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15만 4천 원을 씁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총액으로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4번 10월 25일 업무용 비품 500만 원에 구매하면서 대금은 대표이사 김사공의 개인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명을 입력하시오. 10월 25일 쓰겠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고 했죠. 비품인데 500만 원. 대변에 가수금 계정 쓰라고 했으니까 가수금으로 쓰겠습니다. 가수금 계정인데 거래처명 입력하라고 했는데 거래처명은 김사공이죠. 대표이사.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5번 11월 8일 10월분 건강보험료 66만 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했는데 33만 1천 원. 이건 회사 부담금이고요. 이 중에 영업직 지원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생산진 직원분은 11만 1천 원이고요.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33만 1천 원인데 종업원 부담분은 전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했대요.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 계정 쓰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11월 8일 일단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대요. 그럼 대변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현금 66만 2천 원 쓰고요. 차변에 예수금으로 했던 것부터 먼저 없애겠습니다. 종업원 부담분 33만 1천 원이죠. 33만 1천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쓰는데 영업직 직원 판관비로 써야 될 거는 22만 원이고요. 22만 원이고 하변에 복리후생비 생산진 직원이니까 제조경비로 쓸 게 11만 1천 원이죠.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11월 13일 당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700만 원 소실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해손실 계정을 쓰시면 되고요. 11월 13일 가서 차변 손실이죠. 재해손실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 700만 원인데 거래처는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이 그 매출원가로 없어진 게 아니라 재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적요를 꼭 쓰셔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재손실로 반영이 됐죠. 타계정. 그러니까 이게 8번입니다. 8번. 이거 꼭 쓰셔야 그거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나 상품, 원재료 이런 거는 이 타계정 대체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닫고 매입 매출 전표 가서 이게 8월 5일이죠. 영진 어페럴에 판매했던 제품이 반품되어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8월 5일 이고요. 이게 매출이라고 먼저 씁니다. 이게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과세 매출 이걸로 쓰고요. 11번 품목 의류죠. 수량 마이너스 10개 단가는 25만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 처명이 영진 어페럴이죠. 전자기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니까 1번 여로 하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로 차변을 써주면 됩니다.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쓰면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275만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8월 11일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하여
미국 LA 테크놀로지에 직수출하는 제품 10개 개당 150달러고 선적을 완료하였다. 대금은 선적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전액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선적일 기준 환율은 1,200원으로 가정한다. 써보면 됩니다. 8월 11일이죠. 유형, 직수출, 수출이니까 16번 쓰고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공급 수량은 100개 나와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단가는 150인데 여기 1,200원이죠.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50 곱하기 1,200원 하면은 18만 원이죠. 18만 원이라고 치면 되고요. 이게 단가가 18만 원이니까 적어줍니다. 적어주면 공급가액 1,800만 원으로 나오죠. 그리고 부가세 없고 호드 명의 미국 LA 테크놀로지 선택을 해주고요. 영세율 구분에 F2 눌러서 직접 수출을 선택해줍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생략하고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대요. 여기서 보통예금으로 써주시면 끝이 납니다. 3번 8월 14일 영흥원단에서 원재료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소지하고 있던 청청패션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 가보겠습니다. 구입했대요. 그럼 매입 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죠. 50일. 품목은 청원단이라고 써주고 수량 나와 있으니까 써주겠습니다. 단가 5,000원이죠. 그리고 공급처명이 영흥원단이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가 맞죠? 차변은 제대로 돼 있고요. 대변은 일단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금인데 부가세 대급금 65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약속어음이죠. 청청패션이 발행한 거. 그러니까 받을 어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거래처가 영흥원단이 아니라 청청패션이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 청청패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4번 9월 25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박영희에게 여성용 정장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9월 25일 가보겠습니다. 판매했으니까 매출 중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현금 과세니까 22번입니다. 22번 품목은 여성용 정장이라고 쓰겠습니다. 공급 가액이 30만 원이죠. 다시 써주면 됩니다. 30만 원. 그리고 3만 원 코드 박영희 선택을 해주고요.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변은 제대로 잘 됐고 차변에 현금으로 판매했다 했죠. 현금이라고 선택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번 12월 28일 사업자인 정상숙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전자계산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면세죠. 12월 28일 가서 매입인데 면세 계산서 53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품목은 토지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 5천만 원이죠. 코드는 정상숙 부동산 선택하면 되고요.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여로 하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끝이 납니다. 6번 12월 30일 영업부 김영미 사원은 다이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용 다과 및 음료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12월 30일 가겠습니다. 이거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죠. 이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카드 과세입니다. 57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품목 생략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0만 원이죠. 부가세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이사 선택을 해주고요. 신용카드사 F2 누르고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4번으로 하면 카드거든요. 먼저 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누르면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나오죠. 거래처. 그리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 후생비, 영업부니까 판관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해도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3번 혼합으로 했을 때는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 후생비, 판관비로 쓰고 대변의 미지급금 해서 이 거래처에 국민카드 이렇게 바꿔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 수정하라는 내용이고요. 1번 7월 30일 한국식당 일반 과세자로부터 제조부 직원들이 회식비 33만 원에 대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해당 영수증을 영업부의 비용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였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다는데 이거 그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게 하려면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7월 30일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회식비라고. 이거는 F5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워주고요.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서 7월 30일 가면은 일단 매입 쪽에서 봐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였죠. 카드가 아니라 현금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현금 과세 61번이죠. 61번. 그리고 뭐 회식비라고 쓰겠습니다. 품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써보겠습니다. 공급가액 30만 원이죠. 이거 다시 써주면 됩니다. 부가세 3만 원 있고 코드 한국식당 써주시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죠. 제조부 직원들이니까 제조원가 쪽이고요. 대변인 경우에는 이게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2번 12월 13일 일반 전표의 멋진 패션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멋진 패션에 대한 외상 매입금 7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회계 처리한 거죠. 일반 전표에서 가보겠습니다. 12월 13일 외상 때 지급인데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을 써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멋진 패션이라고 써주고요. 이거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써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된 거고요.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고 1번 2022년 10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모품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올바른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총액이 10만원, 30만원이니까 총액이 40만원이잖아요. 근데 미사용액이 23만원이죠. 40인데 23이니까 이게 차액이 17만원이잖아요. 17만원인데 얘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17만원만큼을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30일 가서 이제 차변에 보시면 소모품비라는 계정으로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판관비로 쓰고 17만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이라고 써주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2번 미국 현지 법인인 헤일에 대한 원재료 수입 대금 500달러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매입일 당시 기준 환율은 1,000원이었으며 12월 31일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300원이다. 이거 외상 매입금 그 평가 환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500 곱하기 1,000원이었으니까 원래가 500 곱하기 1,000원이면은 50만 원인데요. 50만 원에서 이게 50만 원에서 기준 환율이 1,300원이죠. 500 곱하기 1,300 하면은 65만 원이 됩니다. 65만 원. 그러면은 15만 원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15만 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15만 원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대변으로 외상 매입금 15만 원을 올려주고요. 여기 거래처가 헤일이죠. 헤일 15만 원. 대신에 차변에는 비용 계정이 와야겠죠.
이거 환산한 거니까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치면은 끝이 나고요. 3번 기말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장기 차입금 4천만 원이 만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예정이다. 유동성 대체를 해주면 됩니다. 장기 차입금을 없애는 계정은 이제 차변을 없애야죠. 부채를 없애려면 장기차 입금이고 거래처 기업은행입니다. 이거 4천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항목을 써주고 얘도 거래처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문제 6번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고요. 이게 1번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6월로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요. 단기매매증권 계정이죠. 단기매매증권 계정 항목은 3,300만 원입니다.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문제 2번 2022년 5월에 판관비 중 발생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5월에 판관비 가장 큰 거 어떻게 찾냐면 이 월계표에서 찾겠습니다. 5월로 제가 하고요. 이 밑에 내려가면은 판관비 계정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쭉 보면은 여기 급여부터 소모품비 이 중에서 차변 개가 가장 큰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딱 봐도 이게 제일 크죠. 접대비. 그러니까 접대비라고 쓰시면 끝이 납니다. 이런 문제 답안 작성. 접대비라고 쓰고요. 마지막으로 3번 2022년 5월의 매출 중 신용카드 판매분의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이것은 메인 매출장에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확인이 쉽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구분이 매출 입력을 하고 신용카드죠. 카드 과세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드 과세. 근데 이게 공급 가액은 71만 5,455원인데 문제는 공급 대가잖아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이 합계의 금액이니까 78만 7천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78만 7천 원 적어주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0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